이 기회를 통해서 전 세계가 젠마인의 시장이 되었다고 해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네트워크를 1995년도에 네트워크 시작해서 지금 횟수로 한 25년, 한 26년 정도 된 네트워커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그런 얘기, 어떤 네트워크냐, 뼛속까지 네트워커인 네트워커 이우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을 준비를 해왔고요.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가 이제 전 세계에 뻗어나갈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젠마는 태동부터 다른 네트워크 회사, 다른 회사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젠마는 처음부터 글로벌을 가기를 원해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앞으로 전 세계 젠마가 우뚝 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조건입니다. 나는 되고자 하는 나다. 젠마인 모두는 나는 경영자다. 나는 되고자 하는 나다. 이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지 않는 이상은 성공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하라고요? 된 것에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기도가 누구든 우리 젠마인 모두한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돼야지만 나는 되고자 하는 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돼야지만 네트워크에서 큰 성공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바쳐야 되는 건 뭐냐 이거죠. 첫째, 자존감, 명분, 상생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뭔지를 그거는 회사에서 해줘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해줘야 될 몫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매출은 이게 배팅이라고 하나요? 그런 매출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매출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우러지지 않으면 아무리 나는 되고자 하는 나다라고 해도 그게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회사하고 우리 네트워크, 우리 젠마인들하고 잘 융합이 돼야지만 진정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성공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구성 요건입니다. 성공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성 요건은 어떻게 되냐? 나에 대한 정체성을 정립을 했어요. 나는 네트워크의 경영자라는 거. 그리고 나에 대한 자존감도 회복했어요. 나는 되고자 하는 나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글로벌 네트워크에 성공하기 위한 구성 요건이 이 그림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되고자 하는 내가 돼야 되는데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주위에 나가서 내가 쓰고 경험한 것들을 전달을 하고 니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바탕이 가장 먼저 깔려야 될 게 정말 좋은 제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착한 가격이 돼줘야지만 내가 난데 이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게 되고 이 좋은 제품 착한 가격의 제품을 썼을 때 체험하고 전달하고 홍보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자연스럽게 나가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자가 소비에 의한 이 망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 소비가 네트워크는 절대 판매가 아닙니다. 자가 소비를 얼마만큼 주위에 많이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자가 소비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자가 소비가 됐어요. 자가 소비가 되면서 주위에 축축축축 하면서 조직 구축이 됩니다. 조직 구축이 되기 위해서 또 두 가지 정도 좋은 보상 플랜이 되줘야 됩니다. 좋은 보상 플랜. 그리고 플랫폼 마케팅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유통, 제품, 매출, 사업적인 부분에서 전체를 어우를 수 있는 플랫폼 마케팅이 돼줘야지만 나는 뭐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존감, 명분, 상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직 구축, 이런 거에 의한 조직 구축과 자가 소비가 돼야지만 성공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난데 나란 존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나란 존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와 같은 스폰서를 제대로 대하지 않는 모습을 파트너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또 무엇을 배울까요? 그러니까 내가 스폰서이면서 파트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스폰서하는 행동, 내가 파트너들한테 하는 행동들은 다 본받고 배운다는 겁니다. 내가 무례하고 내가 함부로 하면 똑같이 그렇게 배워서 나한테 무례하고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나요?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같은 형제 라인은 무시하고 경쟁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모습을 파트너들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인간관계 중심 사업입니다. 스폰서, 파트너, 형제 라인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인간관계 중심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적인 4가지 측면에서 이것만 대주면 전부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탕이 돼주면 우리 모두 다가 행복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거는 나중에 꼭 외우셔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이거는 25년, 26년 동안 제 경험이 녹아내린 글씨들입니다. 녹아내린 경험이고요. 예. 그래서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고자 하는 방향, 유통적인 측면에서는 유통 단계를 축소를 통해 생산자, 유통업자, 회원, 소비자가 하나가 되는 유통입니다. 중간 과정을 없애고 중간 과정에 일어나는 이익들을 서로 나눠 가지는, 그게 유통적인 측면에서 해운대 네트워크 마케팅이 실질적으로 구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품적인 측면에서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활 전반의 제품과 부가 서비스가 돼줘야 되는 거. 그래서 생활 전반의 제품군과 부가 서비스가 된다는 건 뭐예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서비스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젠마에서. 그렇게 되면 생활 속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구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정한 상속과 인쇄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바탕이 안 되고 백날 진정한 상속이니 아니면 인쇄 수입이니 하면 제가 뭐 어떻게 한다 그러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바탕들이 되지 않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심한 말해서 죄송합니다.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소비자가 유통에 참여하는 소비 생활의 자연스러운 매출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가 유통에 참여한다는 건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겁니다. 유통에 참여한다는 거 수입이 자연스럽게 매출에 의한 수입도 보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프로슈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측면에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소비생활 네트워크 마케팅이 구현이 돼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삶의 행위가 생활 전반의 제품군 부가 서비스,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매출에 의해서 삶의 행위가 소득이 되는 사업, 그리고 무점포 프랜차이즈도 되고 알림 비즈니스, 이게 말로 하는 구전 비즈니스 되고 무한연속 소개 방식도 되는 이 사업이 삶이 소득이 되는 사업이 진정한 힐빙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4가지 측면의 것들이 전반적으로 해운대 네트워크 마케팅 구현, 생활 속의 네트워크 마케팅 구현, 소비생활 네트워크 마케팅 구현, 힐빙 네트워크 마케팅이 구현이 돼야지만 진정한 상속 그리고 진정한 인쇄 수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플랫폼 구축을 저희가 5월 달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비즈니스 플랫폼 어려운 얘기들인데요. SNS 뭐만 하라면 됐죠? 제가 카톡만 잘 쓰시면 SNS 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플랫폼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옛날에 시골 장터 갔을 때 시골 장터에 가면 일어나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 자체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젠마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 자신만의 플랫폼을 꿈꿔라. 즉 자신만의 파트너들을 만들란 얘기입니다. 내 파트너들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10만 명도 될 수 있고 10,000명도 될 수 있고 10,000,000명도 될 수 있고 1억 명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수입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젠마에서는 젠마 장터를 만들어서 SNS 뭐만 잘하면 된다고요? 카톡만 잘하면.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젠마 비즈니스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비즈니스 소비자 마케팅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된 큰 장터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21세기 자 카카오를 비교해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젠마 그 플랫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카카오톡은 2010년 3월 달에 카카오톡이 출시가 됐습니다. 카카오톡이 8월 달에 안드로이드용 출시, 9월 달에 가입자 100만 명, 2010년 3월 달에 해서 2010년 9월 달에 가입자가 한 100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3월 달 1년 만에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 넘어서 2012년 넘어서 2013년 7월 가입자가 1억 명이 됐습니다. 3년 만에. 그리고 2014년 카카오페이, 그러니까 은행이죠. 예, 카카오페이가 출시되고 그 다음에 2015년, 2017년 3월, 2019년 5월 달에 우리 그 핸드폰에 카카오 보면은 위에 그 선전 나오는 게 그게 톡보드라는 거를 작년 5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애용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2020년 현재도 한 1억 명 정도의 그 유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이 이상 늘어가기 위해서는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데 이 한국적인 태생적인 것 때문에 글로벌로 나가기가 조금 지금부터 다른 방향으로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기획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이상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그 유저가 1억 명, 국내 유저 정체가 되고요. 10년 동안 3년 만에 1억 명이 됐던 게 나머지 7년 동안에 똑같이 1억 명 정도로 됐다는 거. 그 다음에 2019년 5월 달, 작년 5월 달에 톡보드 시범 도입을 했어요. 자, 카카오 분기별 매출입니다. 카카오가 2019년에 7천억 뭐 쭉쭉쭉쭉쭉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쭉 합쳤더니 한 3조 정도가 됐고 올해는 3조 원 이상, 약 한 3조 7천억, 700억인데 한 3조 한 7천억이든 3조 원 이상이 지금 계속 카카오톡의 지분이 이게 주식가치인가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톡보드 시험 광고를 하고 1년 됐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옛날부터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10년 동안을 해오면서 이윤이 어디로 들어가냐 이거예요. 이윤은 다 회사에 기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제 젠마로 저희가 생각하는 젠마 플랫폼은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가 2000년 올해 5월 달부터 비즈니스 플랫폼을 도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 저희가 2019년 매출이 한 500억 정도가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까지 다 해서. 근데 그 1차 글로벌 2027년에서 2030년까지 저희가 예상하는 인원은 1차 글로벌 1억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이 되고 나면 이 1억 명이라는 것도요. 1억 명이라는 것도 지금 중국만 14억 한 2, 3천만 명.
인도만 13억 8천만 명. 두 나라만 합쳐도 28억 명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인구가 약 한 77억이 좀 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나라가 28억. 가까운 그 밑에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2억 5천만 명. 일본만 가까운 일본에도 1억 3천만 명. 필리핀도 1억 명이 넘고 미국은 3억 명이 넘어가고 저희가 나간 지사만 다 합쳐도 40억이 넘어갑니다. 4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40억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억 명 정도 한다는 건 뭐 어디도 네트워크 회사로서는 만들지 못한 건데 1억 명이 그래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랫폼을 얘기를 했는데 카카오톡이 2010년도에 만들어가지고 2013년에 가입자 1억 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5월 달부터 이제 플랫폼 준비를 하면 한 5년 정도 되면 웬만큼 이제 정착도 하고 준비는 웬만큼 다 끝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기가 오죠. 그러면 아마도 2025년 그 정도 되면 충분히 플랫폼으로만 해도 1억 명은 충분히 넘어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저희가 그 1차 글로벌 1억 명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7년, 2030년 좀 넉넉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억 명의 회원이 한 달에 1원만 써도 1억 원 매출입니다. 1억 명의 회원이 하루가 아닌 한 달에 1,000원만 해도 1,000억이 됩니다. 1억 명의 회원이 한 달에 10,000원만 해도 1조입니다. 1억 명의 회원이 10만 원의 한 달 매출만 일어난다면 10조입니다. 근데 그걸 12개월로 나누면 곱하면 120조인데 충분히 10만 원 이상의 매출은 일어나리라고 확신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이제 얘기를 또 드릴게요. 근데 저희가 향후 1차 2027년에서 2030년 사이에 얼마를 200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기 올해 작년도 2019년도 전 세계 직접 판매 매출 총합이 200조가 좀 넘습니다. 거의 200조 조금 넘습니다. 전 세계 나라들의 직접 판매 회사가 우리 네트워크 회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도 뭐 LG생활건강, 뭐 아모레퍼시픽, 뭐 웅진, 뭐 여러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 한국에 있는 회사들도 다 더하지만 148개 네트워크 회사도 다 더하지만 방판 회사, 무슨 회사, 뭐 알로에, 뭐 저기 또 뭐 아무튼 많이 있잖아요. 풀무원부터 진짜 다 직접 판매 형식입니다. 근데 전 세계 매출이 2019년이 200조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젠마가 향후 1차 2027년, 2030년이 지나면 무조건 200조는 무조건 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황된 망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있고요. 제가 이상해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절대로 돈키호테 아니에요. 네. 젠마는 소유가 아닌 공유를 생각하는 기업이고요. 우리 모두는 소유가 아닌 공유를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젠마인들이 소유가 아닌 공유를 생각할 때는 전 세계에 이 분위기가 굉장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소유가 아닌 공유. 이 글로벌 유저를 통해 가지고 젠마인 공유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데 전 세계의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 광고, 쇼핑, 페이 결제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 가지고
진정한 소셜 허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셜 허브가 뭔 얘기냐면 중심체를 젠마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유통, 부가 서비스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모범적인 초석이 되고 싶다는 게 젠마의 뜻입니다. 네. 젠마의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패러다임. 생활 전반에 걸친 젠마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젠마 멤버십 양적 확대, 로열티 강화, 매출 모수 증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품, 콘텐츠, 교육, 생활 편의 서비스, 그 다음에 원스톱 멤버십, 쇼핑몰 등을 어우러져 가지고 매출 모수가 증대되는 거는 본다는 거는 쇼핑몰도 그렇지만 부가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우리가 생활 전반에 걸친 것들을 다 매출로 인정을 하고 잡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 신규 젠마 회원 유치는 자연스러운 매출에 의한 신규 가입이기 때문에 누구나 안 하면 손해 본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들을 것 같고요. 기존 멤버가 이제 활성화된다는 건 기존 멤버들이 경제적 자유가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고 상상도 못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돼서는 보너스 지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삶 자체가 수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우리 젠마인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얘기 드리고요.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미디어 커머스, 미디어 상권을 저희가 이제 할 건데 앞으로 뭐 동영상으로 누가 나와가지고 호스트가 나와서 하든 아니면은 사업자분들이 나와서 하든 아니면 유명한 그 호스트들이 나와서 뭐 왕홍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미디어 커머스를 이제 활성화시킬 거고요. 멤버십 앱을 깔아가지고 연계 제휴사와 가맹점 할인, 그래서 숙박, 여행, 취미, 식사 등 생활 밀착형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까지도 이 안에서 멤버십 앱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미디어 스쿨, 젠마인 대상의 그 교육 프로그램도 있지만 생활 전반에 걸친 많은 불특정 다수들이 들어와서 미디어 스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요. 쇼핑몰 모바일 웹을 만들어서요. 대형 할인마트가 그 온라인상에 젠마 마트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마트나 코스트코라든지 뭐 하나로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대형 할인마트가 저희 젠마 쇼핑몰에 다 들어오는데 가격은 같거나 싸야 되지 않냐 이거죠. 같거나 싼데 거기에 마늘을 사든 대파를 사든 양파를 사든 호박을 사든 PV가 10원이 잡히든 100원이 잡히든 1000원이 잡히든 그것만 만들어질 수 있다면 대박 아닌가요? 대박이죠. 네, 그렇게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대형 쇼핑몰에서 회사로 가는 이익이 이제 같이 우리 사업자분들 젠마인들과 이제 쉐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이제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젠마 멤버십 혜택입니다. 쇼핑몰 내 상품 할인 외 유무형 생활 전반에 걸친 젠마 멤버십 혜택 분야입니다. 자, 보시면 호텔, 콘도, 레포츠, 리조트, 항공권, 여행, 자동차, 렌트, 여행사, 항공사, 렌트카 할인 제휴. 마찬가지 여기 자동차, 이건 자동차 신규로 사고 파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렌트는 자동차 렌트하는 거 얘기합니다. 자동차 슬래시하고 렌트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렌트가 아니고 자동차 대리점을 젠마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네. 그리고 통신, 인테리어, 포장이사, 웨딩, 꽃배달 등등등등 미용실, 백화점, 마트, 식당, 오프라인 매장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할인 제휴라든지 포인트 제도를 적용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형의 상품, 무형의 상품들조차도
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모든 것들의 포인트든 아니면 PV를 잡아서 진행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멤버십 채널 확장인데 이 부분은 여행사, 항공사, 렌트카, 뭐 기업 회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업 제휴는 당연히 시간이 가면서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전 글로벌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가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 앱을 충분히 활용해서 할인 쿠폰이라든지 특화 상품 일부 뭐 결제 뭐 이런데 요거는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쇼핑몰 모바일 웹. 쇼핑몰 같은 경우는 유형의 제품 같은 경우는 PV가 잡힙니다. 유형의 제품이 아닌 식당 가서 뭘 먹고 아니면은 뭐 항공권이든 뭐 여행이든 뭐 이런 것들 있죠. 호텔이든 이런 건 다 포인트로 잡히는 거죠. 회원이 가입을 하고 신규 회원 가입을 해서 원스톱 제품 구매 내역 확인 뭐 SNS 연동 제품 링크 회원 비용 구매 원스톱 제품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온라인상에 이 회원이 가입을 하면 신규 회원 가입을 하면은 이거를 처음에 소개하신 분이 있는데 요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요 사람이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갔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핸드폰에서 이 사람의 그 QR 코드가 생기면서 이 사람의 회원 가입된 신상이 들어갑니다. 회원 번호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저희 회사의 그 제품이나 뭐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로 다 이렇게 다 보냈어요. 회원인 사람이 회원이 아닌 사람들한테 이거를 다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보내면 보낸 사람들 중에 신규 회원 가입을 할 거 아닙니까? 신규 회원을 가입을 하는데 추천인은 QR코드가 있으니까 누군지 알잖아요. 그럼 후원인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조직도를 두 개를 볼 수가 있는데 소실적 가장 끝선에 가서 붙게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신규 회원 가입을 하잖아요. 신규 회원 가입을 하면 소실적 가장 끝선에서 후원 조직도로 끝선에 가서 붙게 돼 있습니다. 근데 회원 가입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회원 가입을 했냐? 회원 가입을 안 했냐? 회원 가입을 하면 소실적 끝선에 가서 붙고 회원 가입을 안 하면 이 사람이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내 QR코드로 매출이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내 QR코드로. 회원 가입을 하면 소실적 가장 끝선에 가서 제품을 구입하면 어떻게 돼요? 최고 끝선에 간 그 자기 자리에서 제품 구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소실적 끝이니까 나한테 수당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추천 보너스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그래서 쉽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또 하나는 젠마 커넥터 위치 기반 서비스입니다. 제가 오늘은 나는 여기에 있어요. 물레역 로데오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젠마 오늘은 BBQ 통닭이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위치 기반을 딱 눌렀더니만 점점점들이 나오는 게 통닭집은 이거보다 많겠죠. 근데 요 점점점점 빨간 점들이 나오는 게 다 누구냐 하면 젠마 식구들이 하는 통닭집이에요. 젠마 식구들이 하는 통닭집. BBQ도 있을 거고 육식계도 있을 거고 뭐죠? 후라이드도 뭐 있어요 또. BBQ. 교촌 치킨도 있을 거고 뭐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젠마가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내 추천계보다요. 그럼 여기서 시킬까요? 여기서 시킬 거 아닙니까? 배달은 올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위치 기반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우리 젠마 식구들에 의한 가맹점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젠마 식구들의 사돈의 팔촌이 무슨 일을 하든 미용실을 하든 이발소를 하든 어느 거든 간에
다 회원가입해서 손해볼 거 없으니까. 왜냐하면 쇼핑몰이 이제 내년 상반기 정에 어디 출시를 지금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10만 가지 이상 되는데 싼데 다른 데보다 같거나 싼데 거기다가 포인트가 잡히든 PV가 잡히는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하지. 그러겠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거를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일본으로 바꿔볼까요? 일본에 제가 동경역에 있어요. 동경역에서 아이씨 통닭을 먹고 싶다더니 스시가 먹고 싶다더니 라멘인가 그런 것도 먹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 가보고 낯설고 그런데 이왕이면은 아는 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딱 눌렀더니만 동경주에 여기 음식점이 있는데 가까운데 여기가 있네. 젠마인이 하는 동경 음식점이요. 가면은 일단 할인이 되든 아니면 할인된 금액만큼 내 포인트가 잡히는데 안 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젠마라고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잘해줄 거 아니에요. 단무지 하나 줄 거 두 개 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근데 결제를 했는데 그게 내 포인트로 잡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괜찮잖아요. 이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것도 어디로? 핸드폰으로. 내가 회원이 됐는데 여기에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걸 클릭했더니 젠마 멤버 회원 10% 오프 10% 할인해 준다는 얘기 아니면 10% 포인트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젠마 멤버십이라는 건 뭐냐 하면 리워드 포인트를 PV로 전환 그리고 리워드 포인트를 PV로 전환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 콘도 레포츠 꽃배달 미용실 오프라인 지역별 멤버샵 이런 데서 미용을 하든 뭐를 하든 이거는 무형이니까 PV는 잡을 수 없습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이게 어느 나라든 PV보다는 포인트로 잡히죠. 포인트로. 이 포인트로 잡힌 거 가지고 다시 콘도를 쓰거나 레포츠를 하거나 꽃배달 미용실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가지고 이제 멤버십을 해가지고 젠마에서 쇼핑몰에서 제품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젠마의 제품을 사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PV로 바뀌는 포인트가. 이걸 누가 결제하는 거예요? 제휴사 아이잼이라는 우리 제휴사에서 바로 돈을 여기 젠마에 싸주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게 세 개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GBO 전용면 매출 발생 매출 PV가 적립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소비자몰에서는 유형 상품 뭐 무형 상품 할 것 없이 포인트가 하게 되면 다 적립이 되고 할인 구매도 되고 근데 이 일반 소비자들이 회원가입해서 매출이 발생한 거 GBO 요청하면 포인트가 다시 회원이 됐으니까 포인트가 잡히는 거고 이 사람이 추천인 등록하고 요 추천인 등록하고 젠마 인증하고 추천 가입 요청하고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유비쿼터스 이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젠마 리워드 쇼핑몰에 가면 이제는 이런 것들이 PV로 포인트를 사가지고 PV 잡힐 수 있는 유형의 제품들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또 여기서 사면 또 포인트도 또 잡히겠죠. 예, 포인트 잡히는 무형의 물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젠마 미디어 커머스는 우리가 이커머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인터넷 쇼핑몰. 그 다음에 그 홈쇼핑 같은 경우도 결국은 미디어 쇼핑몰의 일종인데요. 이커머스 그러니까는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그러고 미디어 커머스는 전체를 망라한 그 이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홍보
VLOG를 지원하여 젠마인들의 홍보와 수익을 극대화한다. 그 다음에 젠마이온이 중국의 왕홍 인플루언스 등과 같이 젠마 제품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실시간 방송과 미디어 커머스에서는 실시간으로 할인 혜택도 할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개인이 올리지만은 내 QR코드로 가서 본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할인해서 제품 사면 누구한테 추천이네요? 내가 추천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지났네요. 시간이. 자, 우리 리더분들이 이렇게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님들만 이렇게 했는데 교육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통합 플랫폼이니까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고. 자, 저희가 일단 우선 수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쇼핑몰을 이제 구축들을 올려놓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이게 양적 증대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 다음에 2순위로는 미디어 커머스,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뭐 동영상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준비를 하고 있고요. 미디어 스쿨. 3위는 멤버스. 3순위가 원래 지나는 건 지갑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라든지 이런 개념까지도 이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하게 제가 어저께 들어갔습니다. 어저께 특허 출원을 시작을 했는데, 자, 회원에게는 매출의 일부분을 가맹점 리워드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멤버십 PV로 보상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게 카카오톡도 카카오톡이지만 뭐 직방도 있을 거고 호텔스닷컴도 있을 거고 뭐 MBI 뭐 아까 얘기한 뭐 여러 가지 등등들, 그다음에 뭐 프랜차이즈도 있어, 전반적인 걸 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카카오 택시부터 그랍이나 이런 것까지도 전 세계를 막 나온 걸 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여기 다시 핵심은 소비자 유형 무형의 제품들은 리워드 포인트, 그 다음에 유형의 제품을 샀을 때는 PV로 포인트가 전환이 되는 요거를 구축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총 31쪽 분량으로 만들었고요. 특허 부분. 발명의 효과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소비자 복합몰, 그러니까 유형의 무형의 모든 상품들이 비즈니스 회원의 멤버십 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둘째는 상기 소비자 복합몰에 입점하는 가맹점, 그러니까는 요 소비자 복합몰에 입점하는 가맹점은 비즈니스 회원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충성스러운 단골 고객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우량한 비즈니스 회원의 인적 네트워크가 전 세계로 퍼져감에 따라 지속적인 신규 고객이 증가되어 추가적인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고정된 매출이 아니고요. 이게 계속해서 이게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생활 전반에 걸친 거기 때문에 매출은 계속해서 증대가 되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복합몰에, 그러니까 유형, 무형의 제품을 판매해야 되는 유무형의 제품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위한 공제조합이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제품과는 별도로 판매하면서, 이 부분은 오늘 새벽에 제가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제조합이 인정하에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제품과는 이런 식으로 좀 바꿨어요. 네네네. 그리고 신규 제품의 테스트 베드, 그러니까는 신규 제품은 소비자 복합몰에 올려놔서 경향이나 이런 걸 파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넷째, 상기 소비자 복합몰을 통해 판매된 신상품의 매출에 따라 창출된 이익 일부분을 고객에게 이제 환원해 준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리워드 판매 관리부,
복합몰 실적관리부가 이게 필요한 겁니다. 리오드 판매관리부는 이 포인트, 복합몰 실적관리부는 포인트 누적이나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다섯째, 상기 소비자 복합물의 제품을 특정 시간대에 홍보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홍보 효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미디어 커머스가 되는 거고요. 이를 비즈니스 회원의 SNS 공간에 개인 코드와 연계하여 홍보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홍보단이 구비됨으로써 할인 이벤트, 할인 쿠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할인 행사도 한다 그랬죠? 예,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저 방문객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아직까지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연세대학교를 나와서 연세대학교에서 이게 명예퇴직을 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 시인이 쓴 방문객이란 그래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시에서 이렇게 한번 했는데 사람 하나하나가 다 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치들. 그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영혼들.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심의 마음에서 항상 우리 식구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해서 항상 하는 제가 도종환 시인의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지는 밤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지는 밤에는 몹시도 괴로웠다. 어깨 위로 별들이 뜨고 그 별이 다 질 때까지 마음이 아팠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멀게만 느껴지는 날에는 내가 그에게 처음 했던 말들을 생각했다. 내가 그와 끝까지 함께하리라 마음 먹던 밤, 돌아오면서 발걸음마다 심었던 맹세들을 떠올렸다. 처음에 만났으니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나하고 같이 일만 하면은 뭐든지 내가 없고서라도 뽀뽀도 해주고 다 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미워지노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 만났던 내가 그와 끝까지 함께하리라 마음 먹던 밤, 돌아오면서 발걸음마다 심었던 맹세들을 떠올렸다. 그날의 내 기도를 들어준 별들과 저녁 하늘을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지는 밤에는 사랑도 다 모르면서 미움을 더 아는 듯이 쏟아버린 내 마음이 어리석어 괴로웠다. 이렇게 개가천선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조금 늦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아무쪼록 우리 그 젠마인드 다들 꼭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느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